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전교육 특강으로 자살 예방에 대해서 오늘 강의할, 이름이 후문이 아니고 정문이라고 합니다. 그 문이 닫혀져 있는 문은 고정문인데 저는 열려 있는 문에서 저는 조정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이름 가지고도 저는 많이 놀림을 당하고 또 누구한테 또 이렇게 또 이걸 가지고 싸우기도 많이 했죠. 이름 하나 가지고 참 보면 어떤 그 후문, 연문, 똥문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오늘은 소중한 생명이 왜 나한테 또 소중한 나의 그 생명인지를 좀 잠깐 이렇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왜 우리나라가 자살이 이렇게 많은지 실태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자살 특징과 유형, 그 다음에 생명이 왜 소중한지, 그 다음에 예방법이라든가 또 인생을 기왕이면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누구인가 봤더니요, 저는 예전에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공무원 하기 전에 제가 청각장애, 말 더듬입니다. 지금도 한쪽 귀는 전혀 안 들리고요. 아마 제 목소리가 큰 이유도 안 들리니까 목소리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쪽 귀는 아예 안 들리고 한쪽 귀는 약간 들립니다. 그리고 완전 말 더듬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말을 잘하냐. 강의를 한 5천 번을 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저희 아빠한테 맞아서 이제 학대를 많이 당했죠. 이제 좀이 그러면서 이제 귀를 다치고 또 말까지 더듬고 막 그러니까 더 학대를 하는 거예요. 너는 무슨 말하면 안 들리냐고. 그 때린 분이 자기가 때려놓고도 나를 그렇게 안 들리냐고. 또 말도 무서우니까 말을 더듬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랬던 건데 그게 계속 저한테는 상처였겠죠. 그리고 또 공무원도 들어왔는데 또 어떤 민원이라고 기먹을 새끼야 이 소리 멱살 잡고 싸우다가 또 제가 공무원 잘렸고, 그래서 우울증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 제가 만난 사람이 웃음 치료사라는 분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웃음 교실을 다니고 난 후에 웃음 치료 그 교실을 끝나고 난 후에 의사실로 갔는데 그 의사가 누군가를 봤더니 아까 웃음 치료사 하신 분 있죠. 그분이 그 병원의 원장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치료 그 보조강사 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거기에 간호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 바쁜 와중에 환자를 돌보지 않고 웃음 치료를 직접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뿐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라고 웃음을 도입시켰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의사가 오래 살아요, 빨리 죽어요? 혹시 통계학적으로 의사가 빨리 죽는다라고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스트레스. 그렇죠. 왜 스트레스? 어떤 스트레스예요? 왜? 환자 오면 항상 아픈 것만 여쭤보잖아요. 왜 다치셨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또 환자가 오면 계속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나중에 본인이 아파버린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군부대 생활이 또 그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잘 나가는 병원은요, 병문안을 막는데요. 왜 병문안을 막냐고 여쭤봤더니 환자한테 병문안 가면 대부분 첫 마디가 뭡니까? 아픈 사람 보면서 왜 다쳤냐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만약에 40명이 병문안 갔다. 그러면 환자는요 40분 동안 아픈 이야기를 계속 이 머리에서 되새긴답니다. 계속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것만 꺼내니까 그게 나중에 뭔가 더 아파버린대요. 저도 솔직히 살면서 항상 그 부정적인 이야기 저한테 기머거리 말더니 너는 왜 공무원 잘렸냐? 너는 아직도 결혼도 안 했냐? 계속 이런 것만 여쭤보니까 저도 계속 그 스트레스에 나중에 오늘 오늘 강의 주제지만 자살까지 가려고 하는 그衝動심이 느끼시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왜 산가 모르겠다고. 결혼도 못하고 또 뭔가 말더듬이에 또 청각장애니까 친구도 없고 애롭고 저는 그래서 평생 진짜 후회한 게요. 지금 와서 보니까 공무원 하면서 야 이 기머거리 새끼야 이 소리도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어요. 예. 제 이치가 그런 거니까요. 제가 오늘 또 강의도 하지만 이 강의 끝나고 나면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제 강의를 또 평가하면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떨 걸까요? 그 문제를 받아줘야 제가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 저는 이런 이야기 해봅니다. 살아있으니까 힘들다. 살아있으니까 누구한테 상처를 받는다. 네. 살아있으니까 뭔가 내가 힘든 것을 이겨내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웃음 치료라든가 이런 거 강의를 하다가 언제부턴가 자살 예방 강의를 제가 좀 하고 싶더라고요. 안전교육 중에서도 제가 또 그런 또 경험을 또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자살 예방 강의를 하면서 기왕이면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비를 좀 받고 싶다. 뭐 이런 생각에 조종무는 명강사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대한민국 좀 명강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좀 거머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유튜브 같은 데에서 명강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누가 뜰까요? 예. 여기 이제 우리 또 장병분들은 아마 스마트폰이 없겠죠. 예. 그럼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스마트폰 꺼내십시오. 유튜브 찾으셔서 검색창에 명강사라고 한번 클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제일 상위에 조종문의가 뜰 겁니다. 그 영상을 클릭해 주십시오. 예, 제 영상을 클릭한 순간 뭐가 됩니까? 유튜브에서 저한테 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저희 프리랜서 강사들 다 초죽음인데 저는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 강의라든가 또 유튜브라든가 뭐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에서 제가 이렇게 상황이 노출돼서 저는 이걸로 코로나 이전보다 2배, 3배를 더 돈을 벌고 있더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저는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저는 코로나가 있을 것도 생각도 안 했는데 저는 앞으로 동영상이 뜰 거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자살 예방 강사, 명강사 뭐를 검색해도 제가 상위에 노출되는 그런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제가 김미경이나 김창욱보다 유튜브 같은 데서 명강사를 검색할 때 제가 왜 상위에 노출되냐? 오늘처럼 이렇게 클릭해준 조회수, 그 다음에 옆에 보면 구독자 수, 그 다음에 또 좌측에 보면 좋아요 있죠? 손가락 표시, 그 다음에 댓글, 그 다음에 공유, 이런 것들이 모아서 이 알고리즘이 상위 노출되는 효과를 발휘한답니다. 자, 저는 그래서 하루하루의 꿈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왜? 제 영상을 보니까 하루에 한 4, 50번 정도는 누군가가 클릭을 해줘야 제 영상이 상위에 노출이 된다는 것을 저는 제 나름대로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명강사를 검색해서 내 영상이 상위에 뜨도록 저는 저부터 목표를 세우죠. 그리고 제가 쭉 봐서
제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는 인사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을 뺏어요. 뺏어가지고 유튜브 들어가서 명강사를 클릭하게 만들어가지고 저는 하루하루에 제 목표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도 하루를 살면서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면서 혹시 저처럼 이런 어떤 목표를 갖고 산다면 하루하루가 재밌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만약에 지금 또 다시 공무원 직장생활 한다면 이런 하루하루의 저의 목표를 세워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자, 혹시 1 플러스 1이 뭘까요? 1 플러스 1. 잠깐만요. 1 플러스 1. 자, 이렇게 1 플러스 1 그러면 어떤 분은 2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2. 2라고 하신 분은 원칙이 강한 분들이죠. 자, 우리 군대에서는요, 항상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사회에 나오면요, 또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귀엽지, 귀엽지. 이런 소리 하면요, 얼마나 혼납니까? 아, 그렇지만 또 이렇게 또 임기응변에 참 적응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 더하기는 선생님은 귀요미지만요, 우리는 1이다 이러면 우리는 중노동입니다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중노동. 혹시 장병 여러분도 혹시 1이다 이러니까 중노동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예예. 다 사람들마다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예예예. 그때 어떤 분은 1 더하기는 대박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1 더하기가 1이 중노동이고 어떤 분은 대박이네요. 자, 예를 들어서 식당에 손님이 바글바글하면 손님이 많으면 누구는 중노동입니까? 네, 정호보는요. 누구는 대박입니까? 네, 사장님은. 이거를 역발상 마케팅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역발상 마케팅. 식당에서 중노동하고 있는 이 정호보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대박나는 노하우는 배우고 있지 않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인터넷 이런 걸 좀 잘하냐 했더니 옛날 제가 공무원 하면서 제 업무 이외에 저희 선배 후배들이 저는 그때 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예. 저한테 야 내가 바쁘니까 네가 내 대신 교육 좀 다녀와라. 오늘 장병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의무적으로 교육을 들은 것처럼 저희 공무원도 반강제로 의무 교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바쁘신 분들이 이 의무 교육을 못 들으니까 제가 대신 듣는 강의가 거의 10년 넘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어졌던 땜빵 교육, 데이터 교육을 통해서 저는 미래를 바라본 눈을 봤다고 이야기할까요? 시대가 흘러간다는 것을 저는 그때부터 깨우쳤습니다. 비록 뭔가 제가 왕따 당하고 힘이 없고 청각장애 말더듬 때문에 항상 제가 뭔가 그런 폭력이나 학대를 당했음에 불구하고도 저는 살아야 되니까 그런 땜빵 교육을 들었던 것인데 그게 오늘날 저를 이 자리에 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교육이 경쟁력이다 이런 이야기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 나이면 아빠뻘 되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강주 상고 나온 게 있었습니다. 전 전라도에. 그때 여상고 남상고가 엄청 잘 나갔죠. 왜? 그 남상고 여상고 나오면 바로 금융계통에 100% 합격했으니까요. 그때는 주산부기 타자라는 자격증이 있었겠죠. 아마 주사위라는 건 알겠지만 부기 이거 잘 모르겠죠. 타자 있죠. 타자는 오드 프로세스. 예예. 그런 자격증을 주산부기 타자 이런 자격증을 따가지고 금융계통 들어왔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주산부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산부기 없어지면서 뭐가 등장했습니까? 컴퓨터, 인터넷. 저는 그때 뭔가 땜빵 교육 받으면서 컴퓨터 관련된 인터넷 관련된 자격증을 다 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유튜브라든가 또 블로그 같은데 키워드
그러니까 검색하면 사항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비법들을 저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제가 배웠던 것입니다. 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제가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공무원은 비록 잘렸지만, 제가 우울증을 걸렸지만, 제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지만 세월이 또 약이더라. 예,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때 쓸모도 없던 자격증이 오늘날 저한테 엄청난 효과를 주고 있더란 겁니다. 자,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늘 장병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계셔도 그 일이 헛되지 않더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 일에다 일의 중노동이지만 그게 아마 여러분의 경험이 사회생활 나오면 아마 대박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어떤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가면 좋다. 저는 일 더하기는 뭡니까? 뭐 중노동이 아니라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키워드 찾기 게임입니다. 키워드. 자, 단어가 네자, 네자, 두자가 나옵니다. 찾아보시죠. 네자, 네자, 두자. 예, 열린 마음 보이나요? 열린 마음. 열린 마음. 예, 그 다음에 협동학습 보이나요? 협동학습. 예, 그 다음 두자 찾아보세요. 두자. 예, 호응 보이나요? 호응. 호응. 예, 열린 마음, 협동학습, 호응,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웃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꼭 이렇게 찡그른 사람들이 있더라. 예, 예, 예. 항상 우리는 이걸 보고 많이 이제 힘들어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찡그른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어떤 이제 관건이 아닌가라는 해봅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이게 딸이 오면 이 찡그른 사람이 접니다, 저. 저였는데 아무튼 이었던 요즘은 이제 이걸 이겨내고 지금은 제가 열심히 강의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꼭 사고는 누가 칩니까? 이렇게 찡그린 사람이 사고 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나하고 친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상처 주게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금 먼저 다가서서 먼저 미안하다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띄워주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유가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유가. 자, 우유가 넘어지면, 그렇죠. 아야하죠. 아야해, 아야해. 예. 어떤 분은 우유가 넘어지면 바닥이 하얘요. 바닥이 넘어질 거 아니죠. 나중에 청소해야 될 거예요. 나중에 바닥이 더러워질 거예요. 뭐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예, 오늘은 우유가 넘어지면 아야한다. 자, 이게 엊그제 인터넷에 있어서 가져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동료들 간의 대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또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엄마와 애기와의 대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애기가 갑자기 우유를 엎으니까 엄마는 지적을 해요. 왜 너는 이렇게 사고만 치니? 동료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잖아. 근데 얘기는 갑자기 우유가 넘어지니까 이 글씨가 보였답니다. 그래서 엄마 미안해, 이 소리를 안 하고 그 자리를 재치 있게 모면하려고 엄마 우유 봐봐, 우유가 아야해 하다가 엄청 얻어 터졌답니다. 예. 근데 우리는 항상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지적만 하려고 하지, 예, 그거를 안아주고 띄워주고 격려해 주려고 생각을 안 한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실수 속에 정답이 있다. 실수하면서 성장한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얻어 터지면서 성장하는 거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 인생은 한번 우리가 말하는 방법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것보다도
혹시 왜 네가 실수를 했는지 질문법으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엄마 우유가 아야해. 그러면 어때요? 우유가 아야해? 그래. 왜 우유가 아야하니? 이렇게 여쭤보라는 겁니다. 왜 네가 실수를 했니? 여쭤보라는 겁니다. 엄마 우유 봐봐. 우유가 넘어지니까 글씨가 아야로 보이잖아 엄마. 이러면 어때요?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냐? 너는 어떤 그런 창의력인 거 있냐? 야 너는 참 신기하다. 미안하다는 소리보다도 너는 그런 게 먼저 보이는구나. 넌 정말 독특하구나. 요즘 어떻습니까? 결국은 독특한 사람이 살아남더라고요. 뭔가 자기도 모르는 어떤 창의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기분 나쁜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또라이라는 소리 하잖아. 또라이. 앞으로는 또라이가 살아남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약간 바보처럼 살자 이 말입니다. 바보처럼. 이걸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하면 지식을 내려놓자 이 말입니다.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아는 게 힘이다 그랬죠. 아는 게 힘이다. 요즘 뭡니까? 아는 게 병이답니다. 아는 게. 차라리 아는 것도 모르는 척. 내가 뭔가 누가 상처 준 말을 해도 상처를 좀 안 받은 척 이렇게 해준 것도 멋지지 않습니까? 모든 걸 내가 상처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제가 감당을 못한다라는 이야기 해보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요. 제 강의 끝나고 나면 평가가 옵니다. 그리고 평가가 안 좋으면 강의를 안 불러줍니다. 저는 완전히 앵벌이 강사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프리랜서 강사지만 저희는 앵벌이 강사로서 어떻게 해서라도 밀림에서 살아남아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저희는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또 장관 여러분들이 제 또 강의를 들어주면서 야, 저 강사 정말 재밌구나. 느낌이 오는구나. 뭐 이렇게 해서 저한테도 이쁨을 주시고 좋은 또 평가를 주시면 제가 아마 전국에 있는 또 군부대라든가 또 국방부라든가 전국을 또 달리면서 저도 강의를 할 것입니다. 저한테도 힘을 주시고요. 파이팅! 예. 자, 생명 이야기를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로 안에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시죠. 살아있는 목숨이겠죠.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이게 생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렇게 해서 소중한 생명으로 우리는 태어났죠. 그런데 이 소중한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한국의 10대 사망 원인을 봤더니 자살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히 여자보다도 남자 자살률이 2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분들은 그래도 좀 적은 이유가 뭐냐면 빨리빨리 그 수다를 떨면서 그걸 좀 이겨내는데 남자분들 많이 참다가 그걸 폭발하니까 자살이 더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 해봅니다. 어차피 뇌혈관 뭐 심장질환은 우리 또 병이니까 여기 보니까 거의 병이잖아요. 근데 자살은 내 의지로 이렇게 자살하는 거니까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시니까 군인들의 자살률이 제일 높답니다. 이렇게. 또 스트레스 점수도 제일 높고요. 또 그 두 번째 봤더니 소방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항공조종사라든가 경찰관. 결국 뭡니까 우리 군인, 소방관, 경찰관들이 하는 일들이 항상 전선에 나가서 또 불을 끄면서 또 경찰들이 범인을 잡으면서 이런 스트레스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군인들의 스트레스가 왜 높을까 봤더니 의사는요 생명을 담보로 수술해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많다는 겁니다. 그죠? 항상 뭡니까 그거를 1%도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의 스트레스 너무 많고 또 우리 또 교수들도 뭡니까 직업 우리 또 학생들 가르칠 때 그 스트레스가 쉽지 않답니다. 예. 그 다음에 경찰이나 검찰 같은 경우도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하지만 그 범인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다시 말은 뭐예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거, 나쁜 것만 찾아내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답니다. 특히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보면 공무원도 예전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군부대도 이렇게 또 공무원이 있겠지만 정말 뭡니까? 요즘은 잘해도 항상 얻어 터지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안고 삽니다. 특히 군대는 뭡니까? 그 충성심이 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더 스트레스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고민해 봅니다. 그래서 군 사망 사고가 자살률이 최고 높답니다. 예. 뭐 보니까 너무 많죠. 예. 뭐, 차량 뭐 다른 것보다도 자살률이 이렇게 많이 나올지 누가 참 쉽지 않네요. 예. 그래서 군부대 자살 사고의 이유를 좀 봤더니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군대에서의 그 적응력이 좀 쉽지 않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군대하고 완전히 반대로 살다가 군대에 가서 그 적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강의할 때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좀 가혹행위도 있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예. 그리고 또 입대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리 심리적 불안감도 엄청 많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또 왕따 당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 개인적인 가족사나 뭐 고민거리 이렇게 진짜 많죠. 예, 예. 그 다음에 부족한 책임감 네, 이런 것들이 모아서 자살률이 이렇게 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부대 부적응 원인을 봤더니 선임병과의 갈등이라든가 또 우리 또 군대 문화, 고된 훈련, 또 뭐 처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군 복무 부적응 병사의 인권 침해 유형을 봤더니 뭐 사적인 명령이라든가 언어 폭력이라든가 차별, 신체 성희롱, 따돌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군 간부 복무 부정자 증상을 봤더니 우울증이라든가 공포증, 뭐 정신증, 불안증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생명은 뭘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생명. 내 친구라고 합니다. 내 친구. 왜 그럴까요? 고민거리를 풀어주잖아요. 혼자 이야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도 솔직히 옛날 어릴 때부터 왕따 당하니까 친구가 없더라고. 친구가 요즘 나이 들어서도 어떻습니까? 애로움에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애로움 때문에. 예, 이래가 똑같죠. 그래서 이 애로움 때문에 이렇게 항상 방관을 하고 또 친구도 왕따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한 것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군대 생활이고요. 또 여러분도 이성 관계도 있고 또 친구들 관계도 있고 또 가족 관계도 있고 또 외모에 이런 것도 있고 저처럼 말더듬 청각장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정말 많이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해봅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한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움직이나요? 예, 움직인 분이 있고 또 안 움직인 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움직이나요? 이거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그림입니다. 그림이 천천히 움직일수록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 그림 심하게 움직인 분들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예, 경찰에서 범인을 잡으려고 이 그림을 보여줬답니다. 근데 범죄자들은 이 그림을 못 쳐다본답니다. 워낙 많이 흔들리니까. 예. 참고로 이 그림은 움직인 게 아니고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예. 근데 노인들이나 아이들에게는 정지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고 하죠. 왜? 스트레스를 잘 모르니까. 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왜 잘 웃는지 아세요? 아이들은 뭡니까? 판단을 못하니까 그냥 웃는데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왜 웃질 않죠? 판단을 하니까 웃음이 안 나온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판단을 하는 게 예, 웃음을 저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왕이면 좀 판단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쪽으로 판단을 하면 그 웃음도 그렇게 다시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보고 싶은 겁니다. 네, 모든 근본의 병은 뭡니까?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되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다시 좀 더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네, 이게 제일 안 좋은 병이랍니다. 우울증과 자살로 가니까.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혈액형 한번 찾아보실래요?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혈액형. 네, 당연히 A형이겠죠. 왜 A형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6, 70%가 다 A형입니다. 자, A형이 왜 그럴까요? 주위 환경에 급격한 변화나 인간관계의 갈등을 견디기 힘들어하니까. 네. 무슨 말이에요? A형들은요, 누군가 조금 상처 준 말 하잖아요. 바로 상처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병이거든요. 그냥 뭔가 안 좋은 이야기 하면 그냥 그 상처를 안고 가니까. 그래서 일명 우리가 A형보다 소세지라고 합니다. 소세지. 제가 소세지를 가져왔는데요. 소심하고, 그리고 소심하죠. 또 세심하죠. 왜 세심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지랄 맞으니까 그런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스트레스 많은 혈액형이 의외로 O형이 많답니다. 왜 O형이 많을까요? O형은 뭐예요? 오지랖 없잖아요. 성격이 제일 좋은데 그러네요. 예. 성격이 좋은 만큼 안 좋은 게 많답니다. 예. 항상 그 상반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명 단무지라면 단무지. 너무 뭡니까 단순해. 예, 그렇죠. 성격이 좋으니까 단순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격이 좋으니까 무식하다는 소리도 듣겠죠. 그리고 뭡니까 지랄 맞다. 항상 그 지랄 맞다는 나오네요. 예. 그 다음 의외로 성격이 스트레스가 조금 적은 혈액형이 B형이랍니다. B형. 어? 왜 B형일까요? 고집쟁이, 자기 중심적, 오늘도 나의 간다, 나의 길을 누가 뭐라 하든 내 인생에 후회는 없어. 그러니까 B형은 스트레스가 적은데 B형하고 근무한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답니다. 예, 고집쟁이,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 옛날 그 B형 남자라는 그 영화 보셨나요? 잘 모르겠구나. B형 남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꼭 한번 봐보세요. B형 남자를 사귄 여자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명 B형보다 오이지, 그럼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으니까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스트레스 적은 혈액형 AB형입니다. A형. 왜 AB형이 스트레스가 적을까 봤더니 3G 3G가 뭐예요? 끝까지 지랄한대요. 지랄. 제가 말한 말이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있어서 가져온 겁니다. 우리는요, 이 혈액형이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환경이. 그렇죠. 군대의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이렇게 만들고, 또 가정의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 근데 뭡니까? A형이나 이 하나만으로 나는 A형 성격으로 또 닮아간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A형입니다. 예. 그래서 혈액형을 왜 만들어놨냐? 사람들의 피 수혈을 하려고 이렇게 혈액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우리가 사람이 성격 분석용으로 이렇게 또 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맞지는 않겠지만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 어떤 분은 놀이나 운동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할 거고요. 어떤 분은 영양으로, 어떤 분은 의학으로, 상담으로, 또 태도로. 남자분들은 거의 다 아마 놀이라든가 운동, 게임 이런 쪽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죠. 그래서 유일하게 남자들만에 있는 게 족구라든가 뭐 축구라든가 이게 많이 있잖아요. 농구라든가. 여자분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럼 여자분들은 뭐로 스트레스를 많이 풉니까? 예, 수다가 정말 많죠. 예. 저희 누나도 전화 오면요, 전화로 수다를 엄청 떠는데요. 바쁘니까 끈자가 뭐라는지 아세요? 정문아, 중요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결론은 30분 1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중요한 얘기가 없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지금 80세 넘은데요, 그냥 30분 1시간 동안 들어준 게 고통인데 그걸 차라리 엄마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이런 생각에 그냥 엄마가 그렇게 헛소리를 해도 이게 들어준 게 참 중요한 건데, 이 남자분들은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스트레스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상대를 알아야, 적을 알아야 내가 이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있는 장병 여러분도 상대가 누구누구에 따라서 그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들이 쉽지 않겠지만, 그게 내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요즘 뭡니까? 다양합니다. 다양화. 사람이 전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준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또 이야기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일어난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일어난 일에 대한 나의 생각과 판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결론 뭡니까? 일어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미리 스트레스 받는다 이 말입니다. 괜히 뭡니까? 내가 잘못했던 것을 들킬까봐 나중에 그 스트레스를 다 한 몸에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리 그거를 고백을 하면 좋은데 그 쉽지는 또 않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어릴 때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죠. 저 근데 매를 때릴 때 선생님이 학생 10명을 줄 세워서 매를 때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제일 적게 받을까요? 네. 먼저 매를 맞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제일 적게 받는답니다. 왜요? 먼저 매를 맞고 뒤에서 다른 사람 매 때리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뭐 이런 것처럼, 예, 스트레스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OECD 회원국 중 최고랍니다. 한국이. 예, 그래서 우울증의 이런 특징을 보면, 자살의 특징을 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주변 일에 관심이 없고 잠이 많아지고 이런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뭘까? 죽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살을 보내는 신호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언어적으로 경고를 하죠. 어떻게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나만 없어지면 되잖아. 고맙습니다. 앞으로 나를 볼 일이 없을 거야. 만약 죽는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몰라. 그동안 고마웠어. 뭐 이런 언어적인 경고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행동적으로 합니다. 아끼는 물건을 주변 사람들에게 준다든가, 예. 또 자살이나 죽음을 암시하는 그림을 그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정서적 신호를 또 보낸 사람도 있답니다. 정서적. 우울감 같은 경우나 대인 기피라든가, 그 다음 의기소침, 무만감, 과잉 반응, 분노,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보시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 자살을 예감하는 보내는 신호들이 언어적 경고, 천국은 어떤 곳일까? 나만 없어지면 되잖아, 이런 것들. 두 번째, 행동적 경고 신고, 아끼는 물건을 주변 사람들에 준다든가,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우울증, 또 대인 기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살을 보내는 신호인데, 우리는 그 자살 위기를 돕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꼭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은 이 말을 좀 무시해버리죠. 어떻게 무시합니까?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이런 것도요, 내 말을 무시하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더 뭡니까? 심각한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 빠져든답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대화법은 금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좀 받아주자는 겁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 말해봐. 같이 이겨나가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주지 않는 것들 때문에 제일 많이 힘들어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이도, 그죠? 수억 분의 1에 우리는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와 친구를 자살로부터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퀴즈로, 자음 퀴즈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뭐뭐뭐뭐라도 뭐뭐뭐, 나를 위해서, 네. 누구에게라도 말을 하자. 일단 이유 어쨌든 그 사람 내 말을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일단 좀 말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왜? 그냥 말 없이 우리가 뭡니까? 충동적인 행동을 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말을 하자. 두 번째니까 나를 위해서 뭐뭐뭐뭐 하기.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보자 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보자. 예.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비교하지 말자는 겁니다. 남하고. 나는 어차피 청각장애고 나는 말 더듬인데 이걸 가지고 상대하고 비교하니까 더 상처가 받는 거고, 왜? 나는 말 더듬이야, 나는 기머거리야, 이렇게 나의 어떤 단점도 강점화 시키면 더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내가 더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왜 저 사람한테 잘해주고 왜 나한테는 못 해주지? 이런 거잖아요. 왜 저 사람은 이뻐하고 나는 항상 질책을 하지? 이렇게 비교하니까 사람이 엄청 많이 힘들어하죠. 그리고 두 번째, 자존감을 세우자는 겁니다. 자존감.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자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자존감이 없어서 너무 상처받고 기머거리, 말더듬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자존감이 뚝 떨어졌는데 뭡니까? 나는 기머거리, 뭡니까? 이런 것들을 나는 기머거려도 한쪽 귀는 약간 들려. 얼마나 자존감이 있습니까? 나는 말을 더듬어도 남들이 내 말을 더듬는 것을 또 귀엽게 봐주더라. 내가 사투를 많이 써. 사투를 정감 있게 봐줘주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더 낫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봉사도 좀 많이 해보자. 다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자. 예. 두 번째, 자존감을 세우자. 그 다음에 봉사활동하면서 분명한 꿈을 좀 그려보자. 아까 이야기했잖아 제가. 저는 꿈이 있어서 행복하고 목표가 있어서 행복하다. 저는 하루에 유튜브 1개씩 올려서 행복하고 블로그 1개씩 올려서 행복하다. 또 그것 때문에 저한테 강의가 들어오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나를 좀 사랑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다 이야기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듣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와 너를 위해서 뭘까요? 나와 너를 위해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나를 생각하면 상대를 이해를 못해요. 왜 저 사람 나한테만 그러지? 이렇게 하니까 저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저 친구 입장에서는 저렇게 행동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아까 말했죠. 비교하는 게 상처라고. 그래서 나와 상대는 좀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자 이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영상은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상대가 무슨 말할 때 너와 나는 다르다는 걸 조금만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을 보면 조금 막 웅성웅성하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일단 뭔가 좀 이상한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일반인 것처럼 생각해보자 합니다. 옛날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다리도 없고 손가락도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친구가 항상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내가 장애인으로 보이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장애인입니다. 저는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지만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여러분이 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충격이 딱 오더라고요. 그분은 절대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정신적인 장애가 더 충동적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정신적인 장애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서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잘 꾸려가자.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한 글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한 글자로 나 그러죠. 나.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두 글자로 또 나. 또 나. 이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을 세 글자로
또나 예, 역시나 예.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네 글자로 또나 예, 그래도 나 이렇게 가져가 봤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가장 소중한 나를 통해 행복을 만들어 갈 곳은 어딘가요? 예, 가정이랍니다. 가정. 예. 자, 자살은요, 가정을 위해서, 정말 우리 소중한 생명이니까 우리가 잘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군부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빠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신 분도 있겠죠. 바쁘니까. 근데 만약에 가시면 200불을 물리겠소.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예. 아, 아마 이 금액 때문에 안 가신 분도 있겠죠. 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서울역을 가려면 어떻게 가는 게 좋아요? 서울역.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은 버스를 타고 가시면 되죠. 뭐 지하철 타고 가시면 되죠. 뭐 자가용 갖고 가시면 되죠. 뭐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왜 사십니까? 여러분 군대 생활 왜 하십니까? 여러분의 꿈의 목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말하지 않는답니다. 서울역을 물으면 그렇게 친절하게도 길을 가르쳐 주면서 내 인생의 의미를 물어보면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이게 우리 고 김수환 추기경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느냐고 물으면 정신 나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냐고? 사니까 사는 거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서울역을 물으면 그렇게 친절하게도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물으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이 더 소중합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군대든 사회생활이든 어차피 힘듭니다. 그 힘든 것을 내가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 따라서 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 예, 저도 솔직히 옛날 공무원 할 때는 공무원 이외에는 먹고 살 일이 없을 줄 알았더니 공무원을 그만두니까 또 뭡니까 내 인생의 안에 있는 잠재력이 나와서 남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직업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청각장애 말 더듬을 않으면서 남 앞에 쓰는 직업을 안 가진다 했거든요. 왜? 말 더듬이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남 앞에 쓰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신조는 뭐냐면 나하고 안 맞는 거를 해야 대박 난다. 이게 제 신조입니다. 예, 나하고 맞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장병 여러분도 아마 학교도 나왔겠지만 지금 여러분 학교 나온 거하고 나오고 궁합이 맞겠습니까? 아마 나중에 내가 일자리를 찾아도 나하고 맞지 않는 일자리,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학과를 선택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일자리를 선택한 확률이 70%가 넘답니다. 처음에는 그게 맞겠지 하고 했겠지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 그래서 결국 인생은 정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뭐가 잘 될지 모른다. 저도 솔직히 공무원 그만두면서 이렇게 강의 생활하고 나하고 맞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저만 지금 강의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 3남매가 지금 강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이런 환경을 힘들게 있었지만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공무원 그만두고 그렇게 살아왔더니 나의 변화가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자격증 과정, 해외여행만 한 4, 50번 다녔고 방송도
거의 한 40번 가까이 나왔고 책도 이렇게 수십 번 썼고 그래서 이렇게 언론 같은 데 나와서 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지를 4번째 끼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강의를 제가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반지를 4번째 손가락에 끼는 이유를 아십니까? 반지를 4번째 손가락에 끼는 이유. 심장하고 가까워서 쓸모가 별로 없어서 그냥 낀다. 반지를 4번째 손가락에 끼는 기가 막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같이 공개를 해볼 테니까요. 혹시 따라서 할 수 있으시면 꼭 이 마지막 것만 한번 같이 따라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을 양손끝을 이렇게 끄트머리를 서로 댑니다. 끄트머리를. 자, 그러면서 엄지손가락만 안으로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엄지손가락만. 자, 엄지손가락 집어넣었죠? 자, 2번째 손가락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가운데 손가락 떨어지죠? 4번째 손가락 떨어지죠? 깨끼 손가락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죠? 다시 원상복구. 이번에 2번째 손가락만 둘 다 안으로 집어넣기 바랍니다. 2번째 손가락 집어넣었죠? 엄지 떨어지죠? 자, 가운데 좀 떨어지죠? 4번째 떨어지죠? 깨기 손가락 떨어집니다. 다시 원상복구. 이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운데 손가락만 둘 다 안으로 쑥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습니까? 자, 엄지 떨어지죠? 가운 2번째 떨어지죠? 4번째 손가락 4번째 손가락은 안 떨어져요. 다 떨어지는데 4번째 손가락만 떨어져요. 신기하죠? 나머지 다 해도요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을 둘 다 안으로 집어넣을 때 4번째 손가락이 절대 안 떨어집니다. 자,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반지를 4번째 손가락에 끼는 이유, 헤어지지 말고 영원히 함께 살아라고 반지를 4번째 손가락에 끼워준답니다. 자, 우리가요 오늘 강의한 이 안전도 자살도 서로가 옆에서 힘을 좀 같이 뭉쳐준다면, 서로가 서로를 띄워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준다면 아마 우리는 똘똘 뭉쳐서 그걸 다 이겨나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봅니다. 옛날 선조들이 알려준 널뛰기 이론 있죠. 널뛰기 이론. 남을 띄워준 만큼 내가 올라간다. 그 사람이 좋든 나쁘든 그냥 장점만 보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나도 그 부정적인 사람에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이야기 다시 해봅니다. 여러분이 혹시 장점이 많습니까? 단점이 많습니까? 아마도 단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단점을 강점화 시키자면 강점. 이 말 더듬는 것을 고치려다가 더 병 걸리니까요. 차라리 말을 더듬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저 사투리를 바꾸려다 더 병 걸리더라고요. 차라리 사투리를 쓰니까 그게 더 나의 단점이 강점화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더 멋진 인생이 되지 않을까. 세상에 가장 큰 라면이 바다가 육지라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가장 큰 라면이 바다가 육지라면. 근데 오늘은 바다보다도 더 큰 라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우리가 함께 똘똘 뭉쳤을 때 더 큰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건성을 기용하면서 혹시 제가 강의하는 과정에 실수했다면 정중히 사과드리면서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불 좀 켜라, 애들. 불 켜고 의자